세상은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매 순간 변화하지요. 특히 우리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보는 단순한 책이라 생각했던 그림책이 이제는 선입견을 깨고 하나의 예술 장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림책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준 분을 모셨습니다. 볼로냐 라가치상과 안델센상 수상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던 분, 그림책 작가 이수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이수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번 수상 소식 들으면서 기뻐하고 있었더니 마치 아는 분 같은, 한번 뵌 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이라면서요. 이 새로운 그림책이 바로 오늘부터 나온다고. 네,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네. 전에까지 안 올라와서 이거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온라인 서점에 올라오는 걸 보고 나왔습니다. 아, 오늘부터 예약 판매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예약 판매가 시작됐군요. 네네. 제목이 뭡니까? 제목은 오늘은 나의 생일이야입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야. 네. 이 진은영 시인의 그날 이후라는 시의 그림을 그려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시하고 그러면 내용이 좀 다른가요? 어떤 책인가요? 그날 이후라는 시가 나온 후에 이 시를 가지고 그림책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우리 학교 출판사의 제안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날 이후라는 시는 좀 상당히 긴 시여서 이제 그림책에 맞게 조금 이제 줄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가 세월호에 타고 있었던 예은이라는 학생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낭독하기 위해서 시인이 이제 써준 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를 받았을 때 이 시로 그림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요? 뭐가 시작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세월호는 너무 우리 모두에게 큰 아픔을 남겼었기 때문에 사실 창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방식으로 애도를 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그것을 풀어내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림책을 만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벽에 부딪혀서 잠시 덮어두고 몇 년이 흘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안을 받고 시를 다시 읽어보면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마지막 구절이 오늘은 나의 생일이야 라고 끝나게 되는 이 시를 읽으면서 갑자기 이 그림책에 제가 해오던 것과 절묘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내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용기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어떻게든지 해보고 싶고 어떻게든 풀어나가 보려고 했는데 또 막상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약간 감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좀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 그렇죠. 그리고 그 감정들이 바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곰씹고 사귀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시간도 필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진은영 시인의 이 시, 굉장히 구체적인 시어를 만나면서 뭔가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편집자가 이 책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유순한 마음을 건드리는 새맑은 사랑의 이야기. 동의하십니까? 네, 편집자가 너무 예쁘게 말해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딸이 지금 딱 고2 17살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면은 가끔 저희 아이들한테 보여주곤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아이가 보고서 평소에 엄마가 그리던 그림책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 되게 예쁘게 그렸다 하더니 하긴 우리가 좀 예쁘잖아 라고 말을 하면서 멈칫하면서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이제 저희 아이에게도 전해졌을 것 같고, 그리고 10대 친구들의 예쁨이 전해지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네. 예쁨이 전해지는 책. 네. 그래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이나 혹은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장면이 있으십니까? 뭐 저는 제가 모든 장면을 이제 꾹꾹 마음을 담아서 그렸기 때문에 모든 장면이 멋지다고 말하고 싶지만 네. 그 책의 마지막 아까 말했던 오늘은 나의 생일이야 하면서 이제 생일 케이크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생일이면 그냥 의뢰의 생일 케이크를 꺼내 들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케이크에 촛불을 밝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그 케이크와 촛불을 정말 공들여서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표지에도 촛불이 있는데 표지랑은 좀 다른 그림인가요? 표지와 같은 그림인데 이제 살짝 가렸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 이 이수지 작가님의 새 그림책 오늘은 나의 생일이야에도 이 오늘부터 예약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여태까지 저 좋은 상 받기를 좀 여쭤볼게요. 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델센 상 수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2022년에 그게 한국 작가 최초인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 왜 노벨상 수상할 때 보면 어떤 네. 작가의 어떤 작품을 수상하는 게 아니라 음, 그 작가의 인생의 모든 작품을 한꺼번에 이제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안델슨 상도 좀 그렇다면서요. 네, 안델센 상도 작가의 전작을 대상으로 하고 네. 이제 작가에게 주는 상이죠. 그러니까 작품이 아니라 작가에게. 네, 네. 그래서 왜 줬을까요? 그러게. 그래서 사실 저도 약간 그 이전에 안델센상 수상자들은 좀 공로상 개념도 있고 좀 이렇게 원로 작가들 네, 위주로. 원로까지는 네.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배가 네네. 있으시고 네네. 그 작품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상대적으로 매우 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사실 이제 쇼트리스트해서 6명 안에 들어갔을 때 뭐 정말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얼굴이 스크린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건 뭐지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발표인가? 아니면 에러인가? 뭐 그렇죠. 많은 네, 생각을 네, 하셨겠어요. 네, 네. 네. 무슨 작품을 좋게 봤을까요? 그러니까 뭐 시상할 때 이런 이유로 시상했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들은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그 어린이 책의 가치를 더 다양하게 접근한 사람? 뭐 그 정도가 그냥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사실 그게 그 전 세계에서 각 나라에서 글 작가 한 명, 그림 작가 한 명씩을 올리기 때문에 그 나라의 대표 후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그래서 이제 그 뭐 후보 리스트를 보면 전 세계에서 정말 쟁쟁하신 분들 그리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이름들이 거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과 같이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멋진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심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어린이 책이라는 장르에 좀 더 다양성을 줬으려나 내가 그 정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네. 작가님 작품 중에 여름이 온다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사실 날짜는 봄이 막 온 날짜 네네. 곧 정도 금방 되는데. 오겠죠. 그럼. 그러니까 이거 네. 뭐 지금은 이게 봄이야 뭐야 아직 그러니까요. 추운데 싶은데 금방 더워지겠죠? 맞아요. 예, 이 여름이 온다는 비발디의 4개 중에 여름을 소재로 한 책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전에도 그랬고 음악을 그림책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네. 그 어느 날 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어딜 나갔다가 돌아와서 내리려는 순간 그 비발디 사계 중에 여름 사막정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근데 마침 어마어마한 소나기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이제 여름스럽네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고 네. 그 안에서 이제 볼륨을 최대로 높여서 한번 이제 다 같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의 얼굴 표정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클래식이든 뭐든 그 어떤 순간에 이렇게
맞아요. 몰입해서 음악에 완전히 빠져드는 순간은 네. 뭐 어린이든 어른이든 너무 멋진 순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여름을 그림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야, 네. 물이 많이 나오네요. 다 물입니다. 다 물입니까? 네. 비 맞는 것도 있고 그냥 네. 물놀이 하는 것도 있고. 네네. 여름이면 물인가요? 그러니까 뭐 그 여름 자체가 사막장에 폭풍으로 가기 위한 모든 그 빌드업이 되는 음악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뭐 그때 고맘때쯤에 모든 놀이의 종착점은 물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물총과 바가지와 뭐 온갖 그 그릇을 가지고 예. 나가서 이제 누구 하나 울고 끝나는 그렇죠. 네. 그 물놀이가 근데 아이들이 놀이를 보면 다 이렇게 뭔가 기승전결이 있어요. 아 그래요? 울고 끝나야 결말은 아니지만 그냥 그 자체로의 에너지가 있고 그게 그 음악이 주는 에너지와 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책의 특징이 글이 없는 그림책이라는 것일 텐데 네. 아이들인 경우에는 그거 보면서 뭐 상상도 많이 할 것 같고 또 근데 반대로 어른들은 글이 없으면 이거 뭐 내가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되나가 좀 힘들어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항상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글 없는 그림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어른들을 골탕 먹이려는 저의 깊은 의도일 수도 뜻입니까? 있고요. 네. 니넨 보지 마 이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 없는 그림책을 들고 와서 밤에 읽어달라 그러면 어른들은 이제 표정이 무너지죠. 왜냐면 어디를 읽어야 되지? 빨리 그냥 읽어주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글 없는 그림책 네. 가져오면 출판사 뭐 글 없는 그림책은 근데 이제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중간을 메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만큼 정해져 있는 텍스트가 없는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읽어주는 어른이 이제 덜 피곤한 상태라면 사실은 가장 즐거운 그림책이 될 수 있죠. 가장 즐거운 그림책이다. 네. 아, 그 표현 되게 멋있네요. 제가 글 없는 그림책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야기는 너에게 있어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야기는 뭐 어린이든 어른이든 책을 보는 독자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이야기를 그 이미지들의 이렇게 나열과 집적을 통해서 그 사이사이에 자기 이야기를 메꿔 가면서 보는 게 글 없는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독자를 필요로 하지만 좀 덜 피곤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독자를 필요로 한다. 네. 이야기는 너에게 있다는 거를 저는 이제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하시는지도 짐작은 가는데 이럴 때 항상 궁금한 게요. 어차피 그림을 그릴 때 뭔가 스토리 라인이나 이런 거를 작가 자신은 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글을 쓰세요? 글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그 어떤 이야기를 상상하면 하나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앞뒤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림으로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글을 쓰는 그림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미지에서 출발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사실 그림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눈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어디를 읽어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훑어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이미지 뒤에 숨어 있는 단서들을 되게 자세히 보기도 하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겼을 때 확인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또 재구성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지나가면서 책을 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독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독자가 그랬으면 합니까?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0577님께서 이수지 작가님 신작도 정말 기대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표현하셨는데 작가님 책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그림도 언어 때문에 네. 그림을 읽어낸다라는 표현을 전 또 되게 좋아하기도 그렇습니까? 하고. 네. 6958님이 이수지 작가님의 새 책 오늘 아침에 예약하고 왔어요. 진은영님의 시도 좋아해서 소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의 협업으로 나온 책이고 주제도 제가 잊지 않는 세월호라 책 출간 정보 알고 기다렸어요. 라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지영님은 정해진 이야기 속에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작가님의 그림책 보면 자유로워져서 행복합니다. 라고 또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어떤 표현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너에게 표현이나 스토리에
자유를 넘기는 그런 창작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음악인과의 협업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에는 루시드 폴, 2024년에는 장영규 음악 감독하고 협업을 했고, 그때는 이제 춤을 췄어라는 작품을 내셨는데, 음악하고 그림은 음악이랑 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의문이 드냐면요. 그림책 그리실 때는 글도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림에 대한 해석이나 스토리를 보는 사람이 더 많이 개입하고 더 많이 창작했으면 하시는 건데, 이게 음악이나 혹시 음악에는 어떤 가사가 첨부가 되면 그 폭이 좀 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가사가 있는 경우는 가사의 이야기를 그림이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제가 끌고 가는 것 같고요. 뭐 이를테면 춤을 추었어 같은 경우는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볼레로의 음악 형식을 이제 그림이 그대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볼레로가 이제 계속 같은 멜로디가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그 드럼 소리, 스네어 드럼 소리로 타타타타타타타타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플룻 들어오고 뭐 오보에 들어오고 이렇게 관악기로 가다가 또 현악기가 이제 막 들어오고 해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악기들의 어떤 하모니로 가면서 꽝 하고 끝나는 네. 그 구조가 그 그림책의 서사 방식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하나 넘길 때마다 이야기가 하나씩 쌓여서 마지막에 예상할 수 없는 어떤 결말로 가서 이렇게 꽝 터지는. 그래서 이제 볼레로도 그것을 그대로 이제 형식적으로 가져와서 처음에는 그림이 이제 그 전체 페이지의 가운데 아주 얇은 선처럼 흘러가다가 이게 점점점 주인공이 되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가면서 이제 끝으로 가거든요. 근데 끝으로 가서는 난데없이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되긴 합니다만, 이야기가 이제 집적되는 방식이 음악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를테면 제가 이제 글 없는 그림책을 많이 하는데, 음악도 말이 없는 예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이 어떤 서사를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 안에서 느껴지는 네, 각자의 해석이죠. 그렇죠. 감정을 그대로 이제 보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군요. 그럼 루시드 폴과 작업할 때는 어떠셨나요? 루시드 폴과의 작업은 또 다른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그 책을 작업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일단 루시드 폴의 물이 되는 꿈을 가지고 그림책을 만들기로 했을 때 저는 이 노래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를 보니까 가사가 기승전결이 없더라고요. 이야기도 하나도 없고 그냥 물이 되고 내가 되고 꽃이 되고 바람이 되고 그래서 다시 물이 된다라고 끝나는데, 도대체 이거를 그럼 그림책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다가 물이잖아. 물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책을 보통 그림책처럼 이렇게 두 페이지 펼쳐서 보고서 넘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로 쭉 이어지는 어코디언 형식의 책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오셨네요. 네, 그래서 네. 라디오지만 이게 수영하러 들어갈 때 이제 옷을 벗듯이 옷을 벗고 이게 그 표지가 아예 확 벗겨지는군요. 벗겨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두 페이지씩 흘러가지만 네. 이제 이걸 결국은 어떻게 찍어서 보여드리지? 네. 이렇게 모두가 다 이어져서 책이 다 펼치면 한 6m 되거든요. 네. 그래서 파도가 되고 꽃이 되고 하다가 다시 출발했던 맨 처음에 수영장의 그 맨 처음 지점으로 돌아오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 형식이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아니라 그림을 이어붙인 것 자체도 이야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그림이 이음새를 눈치챌 수 없게 하나로 다 이어지면서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이 아이가 이제 그 속을 유영하고 꿈속에서 유영하듯이 하고 이제 마지막에 돌아오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그 각종 보호 장구를 다 차고 있거든요. 네네. 몸이 불편한 아이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그 안에서 뭐 바다도 들어가고 뭐 또 이렇게 하늘도 알고 하면서
이 보호 장비를 다 벗어 던지고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림 얼핏 봤지만 전부 파라네요. 그렇죠. 채도의 차이가 좀 있을 네. 뿐. 네. 네. 누구는 저보고 너무 쉽게 간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기도 오, 저는 반대인데요. 저희가 한 색으로만 저렇게 가려면 훨씬 어렵죠. 네,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사실 형식이 그 내용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물이 되는 꿈이니까 물로 그려야겠다. 그래서 파란색. 네, 그러면 수채화로 그럼 물은 무슨 색이지? 설마 빨간색은 아니지. 파란색으로 가보자라고 해서 가게 됐죠. 지금 수채화인가요? 네, 수채화입니다. 저는 그림 느낌 보고 혹시 동양화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동양화 같은 느낌도 좀 주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서 퍼져나가는 느낌을 준 곳이 번지는? 많아서. 네네. 근데 원래 작가님 전공은 서양화 아니세요? 서양화는 뭐 다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건 다 하시는군요. 네,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하네. 네네네. 이 느낌은 수채화, 그러니까 결국은 수채화인데 그림의 느낌 자체는 굉장히 한국화스러워요. 그쵸. 여백도 되게 오, 많고. 네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번지는 거랑 그 색의 그 왜 한국화에서 농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네. 가늘고 굵고 면적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한국화스러운 그런 예쁜 그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물이 되는 꿈이 브라질에서 번역본이 나왔습니까? 이거 번역 작가 너무 쉬웠겠는데요? 몇 줄 번역 안 했겠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번역자분이 들으시면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물이 되는 꿈 여기만 번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물이 되는 꿈이 브라질에서 이제 네. 책이 나왔는데 네. 그 브라질에서 나오면서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로 바뀌면서 나름의 그 약간의 변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포르투갈어를 못 읽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포르투갈어의 그 발음과 이렇게 굴러가는 물 흐르듯이 굴러가는 그 느낌과 그게 되게 또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루시드 폴 님이 그거를 듣고 이제 물이 되는 꿈을 다시 포르투기즈로 부르셨더라고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야, 포르투갈에서 쓰는 포르투갈어랑 브라질에서 쓰는 포르투갈어가 좀 다르다고 하던데. 그렇겠죠? 네. 이거 이제 브라질 쪽인 거죠? 브라질. 네. 예.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느낌인가? 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노래가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을 보고 다시 노래를 만든 루시드 폴의 아구와 함께 들어보시죠. 아구아의 루시드 폴 함께 들으셨습니다. 0012님께서 노래 가사에서 영감을 얻고 기발한 상상력으로 표현하시는 감성이 대단하십니다. 마음이 소녀 같고 아름답고 노래의 선율도 너무 황홀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나랑노랑님은 무한한 상상력이 나올 것 같아요. 눈 감고 음악 들으며 그림 상상합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림책 작가 이수지님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한석준의 문화시대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책에 대해서 참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림이 가득 찬 책은 이게 무슨 뭐 좀 글을 모르는 애들을 위한 건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림을 계속 보여줄 거면 그냥 액자에 걸어서 전시회를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림이 완전히 글이 없이 그림이 주인공이 됐을 때는 어떤 힘이 생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액자에 넣은 그림을 모아서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든 게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훨씬 그 경제적이고 반대네요. 네, 네. 생각이.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처음에 제가 서영학과 나왔다, 뭐 공부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책으로 간 이유가 사실 그것도 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제가 굉장히 크게 그렸는데 학교 때는 네네. 200호, 300호. 예, 그럼요. 예. 막 300호짜리 몇 개 붙이기도 하고 나름 스케일이 컸습니다.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을 도대체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이냐. 좀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뭔가 이제 크게 그려보니까 오히려 이 큰 것을 착착착착 접어서 주머니에 쏙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멋지게 느껴지는데 그게 책이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저는 그림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그 책에
나의 언어를 사용해서 뭔가 만들 수 있다면 너무 멋진 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뭐 그림책이라는 게 아주 글을 읽지 못하는 아주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맞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림책은 저는 어린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어른들이 빌려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게 너무 멋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책이 되게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과 뭐 다양한 맥락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글이 할 수 없는 지점들을 그림들이 해내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죠. 그러니까 아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생일 케이크 장면이 제가 이제 뭐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으로 꼽았는데 그 케이크를 그리던 순간을 생각해 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케이크를 그리던 때.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게 이제 고스란히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건데 거기에는 이제 한 줄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야. 그리고 이제 전면으로 생일 케이크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17개의 그 초가 꽂혀 있어요. 그리고 안 먹는 거죠. 네.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슴 속에 이제 피어나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고 제가 그 초의 색을 모두 다 다르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초가 타오르는 불꽃의 모양도 다 다르게 하려고 했고 그것이 느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정말 다 다르고 각자의 자기의 예쁨을 가지고 타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구구절절히 말로 쓰는 것과 그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리고 그 그림이 그냥 그 한 장의 그림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 쌓여왔던 어떤 서사에 의해서 도달하게 되는 그림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 그게 이제 그림책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 바로 이렇게 지금 이제 작가님의 해석을 쭉 들려주셨고 어떻게 그릴 때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아이들이 이 책을 들고 와서 엄마 읽어줘 그러면 글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창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곤란해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좀 잘 읽어줄 수 있는 같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작가님의 팁이 있습니까? 뭐 저도 창작자 이전에 이제 엄마니까 네. 네, 저희 애들이 정말 얼토당토 않는 책들을 들고 오면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가 네, 있죠. 네. 그런데 항상 이제 드는 생각은 그림책은 그냥 항상 핑계다. 뭐 아이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핑계지 그림책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림책에서 막 무슨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아무 책이나 사전 하나 들고 오거나 뭐 지도책 하나 놓고도 사실 작정하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얼마든지 읽으면서 같이 놀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이제 그림책을 매개로 해서 내 아이와 내가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냥 서로 까르르 웃는 어떤 즐거운 순간을 만드는 한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모든 책이 이제 쉬워지겠죠. 너무 피곤하지만 않다면. 그러게요. 네. 전 제일 당황스러웠을 때가 그 무슨 동물 도감 같은 걸 갖고 와서 읽어달라 네. 그랬을 때 이걸 다 읽으면 재미없을 것 같고 네. 어떻게 읽어야지 해가지고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자, 이 참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받으시고 작품도 참 뭔가 세계관이 정말 다양한데 그중에 간송미술관에서 본 그림을 소재로 한 그림책이 또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죠? 네, 눈 내리는 3일포라고 제가 제목 붙인 네. 책이고요. 뭐 이건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실 간단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제가 그 간송미술관에 전시를 보러 갔었는데 그게 보화수보라 그래서 간송미술관에 있는 여러 그림들을 간송해서 어떻게 복원하고 보존하는지를 이제 좀 보여주는 그런 전시였어요. 근데 전시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저 멀리에 파란 어떤 풍경이 보이는데 눈이 동글동글하게 내리는 눈 내리는 풍경처럼 보이는 풍경화가 있어서 너무 멋지다,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눈을 저렇게 동그랗게 그렸지라고 생각하면서 다가갔는데 그게 이제 18세기에 심사정이 그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동양화에서 눈을 동그랗게 그렇게 그래픽하게 그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설명을 읽어봤더니 이게 그 책벌레가 그러니까 네. 그림이 이렇게 접혀져서 있었기 때문에 그 동그랗게 갉아먹은 자국이 눈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접혀 있었기 때문에 펼쳤더니 대칭으로 난 거예요. 그 동그란 구멍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책에다 구멍을 뚫었는데 네네네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일단 그림이 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상했으면은 미술관 측에서 이제 컬렉션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복원을 하는데 보통 그 그림이 약간 푸르스름하면은 푸르스름한 색을 맞춰서 거기를 칠을 한다거나 이렇게 보존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동그라미가 나 있는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눈 내리는 풍경 같다라는 식으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미술관 측에서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이 세월도 포함시키도록 하자. 그래서 그냥 맨 처음에 덧대었던 흰 종이를 그냥 그대로 놔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러면 벌레가 그림에 마무리를 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레가 그림에 일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스토리 자체가 너무나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심사정의 그림에 벌레가 일조를 했고, 그러면 나도 거기 좀 숟가락을 얹어서 같이 그럼 이야기를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그 동그랗게 좀 먹은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을 하나 이미지를 가운데 두고 앞뒤로 살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눈이 내리지 않은 풍경에서부터 점점 한 송이 두 송이 이제 눈이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점점 그 같은 풍경에 이제 눈이 쌓이다가 결국은 너무 많이 쌓여서 있음과 없음의 경계가 사라지는 어떤 그냥 백지의 상태로 가는 과정을 만들면 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뭐 좀벌레가 종이를 다 먹어버린 걸 수도 있고 눈이 다 쌓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아주 정말 단순한 생각인데 이제 그걸 금방 책으로 이제 만들었죠. 그랬군요. 네. 아니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지금 가지고 오셨잖아요. 처음에 네. 이 책을 보면서는 그 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랑 네. 저기 저 소치는 저 농부가 한 명 있거든요. 그거 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 어디 갔지? 소가 각자 그 손지 책에 말인지 왜 뛰어가지? 뭐 이렇게 집중하는 부분이 다른데 그죠? 네, 역시 예. 남다르시네요. 말이 나중에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저쪽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정자로 와서 사람들이 정자 안에 들어가서 놀아요. 네, 맞아요. 그거 보고 있었는데 네. 보니까 앞 페이지는 눈이 없고 눈이 조금씩 내리네요. 그 지금 봤네. 거기에 이제 움직이는 요소가 이제 걔네들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재미 요소로 이제 넣은 거죠. 저도 이 영상 업을 하다 보니 영상 차원에서 네. 사람들 움직이는 것만 보고 있었나 봅니다. 네, 네. 그래요. 이 책을 둘러싼 이야기가 음악과 소설로 다시 변했다면서요.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서초동에 있는 국립국악원에서 다담이라는 토크쇼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맞는 어떤 노래를 선곡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니 그 다음에 솔솔이라고 하는 네네. 듀오에게 의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솔솔이 이 3.1포를 책을 선택을 해서 이 노래를 정가풍의 곡으로 이제 만들어서 불러주었는데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음원을 녹음해달라. 그래서 이 책과 함께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콘서트도 하게 되고 그렇게 그랬군요. 됐죠. 네. 저희가 솔솔의 걸어요라는 곡을 여기서 많이 들려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한번 이 곡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희가 끝날 때 이거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눈처럼 보이는 게 눈이 아니라 벌레 먹은 구멍이었다는 게 진짜 독특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느낌을 줬다는 것도 너무나 재밌고요. 이런 거를 볼 때 작가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런 거라 하시면 이렇게 무슨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그 벌레 먹은 게 작품이 되는 과정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도 그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이제 딱 붙잡아서 네. 사실 책 만드는 시간 진짜 얼마 안 걸렸거든요. 네. 잘 보시면 사실 같은 그림의 복붙이기 때문에 그림도 한 장밖에 안 그렸고 그렇긴 합니다. 한 장 안에 말과 사람과 배만 왔다 갔다 걔네들만 하죠. 움직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책의 형식에서 오는 재미를 이제 전체적으로 풀면서 앞뒤로 이제 제가 뭐 시조도 써서 붙이고 사실 그 제가 쓴 시조가 그 솔솔이 부른 눈 내리는 3일포라는 곡의 가사가 돼서 본의 아니게 제가 또 가사 작사를 하셨네요. 작사가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솔 덕분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행보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흘러가는 걸 보는 게 되게 즐겁죠. 여러 그림책 작가들 모아서 바캉스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셨네요. 이건 어떤 건가요? 사실 이 눈 내리는 3일포도 이제 바캉스 프로젝트의 작업으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저의 그림책 하는 동료들 저까지 포함해서 18명이 모두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그 독립 출판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다들 뭐 각자의 본업이 있지만 제가 출판사와 내는 책들이 있지만 옛 이야기라는 모티브 공통 모티브 하나만을 가지고 본인들이 관심이 가는 이야기와 주제로 책을 만들어 와서 이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부스를 내서 이제 판매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그림책 작가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만들고 뭐 음악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작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어디로 튈지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에너지가 되고 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 오다가 이게 아마 시즌 6인가? 6년째 그 활동을 하던 와중에 만들었던 책이고요. 눈 내리는 3일포가. 그래서 저희는 같이 이제 각자의 책을 만들기도 하고 또 공통 주제를 잡아서 책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좀 감각적으로 자극이 되는 면이 크겠군요. 너무 재밌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순발력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그림책 한 권 만드는데 2-3년은 기본이거든요. 사실 그 생일책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러니까 그런 책을 만들 때는 또 다른 어떤 호흡으로 작업을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바캉스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도 본업이 있지만 바캉스 떠나듯이 내가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를 완성도에 너무 퀄리티를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해보자, 작업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름도 그렇게 지었던 거고. 잠시 외도하듯이.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은 그런데 이것도 작업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마감이 다가오면 그러게요. 곡소리가 나지만 아무리 외도라고 해서 뭐 막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한계가 있는 거고 또 그걸 핑계 삼아서 서로가 서로의 작업을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은 6월 말이잖아요. 네. 올해도 바캉스 프로젝트 참여합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 올해 주제가 뭔가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8년째인데 뭐 주제라기보다는 그냥 이래도 되나라는 걸 한번 밀고 가보자. 이래도 되나?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작가의 작업의 관성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실험적이고 요 장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작업들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저는 글 없는 그림책 작가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래도 되나를 하려면 그림 없는 그림책을 해보면 어떨까. 그림 없는 그림책이요? 네. 글도 없고 그림도 없으면 노트 아니에요? 노트? 그러니까 글만 있는 거죠. 글만. 글은 쓰시고요. 네. 아, 네. 글만 있지만 저는 좀 빈 노트를 생각했습니다. 잠깐. 사실 빈 노트 같은 작업도 하나 있긴 합니다. 아, 진짜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눈 내리는 3일포에서 마지막 하얗게 네, 있는 네, 이 네. 블랭크 네. 페이지를 이제 제가 눈이 온 풍경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그죠? 그런 거 같았어요. 네. 왜냐면 그 전 페이지가 그 눈이 거의 꽉 찬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처럼 하얗지만 뭔가 있다고 우기는 그림책을 만들어 볼까 이제. 그래서 이번에 판매고가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재밌게 해보겠다. 네, 이렇게 각자의 자기만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모임입니다.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지난 1월까지 의성 조문국 박물관에서 진행된 작가님 전시회에도 진짜 관람객이 많았다던데 의성 말고도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작품 기다리는 사람 꽤 있을 거예요. 혹시 올해 전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우선 7월 말쯤에 네. 그 충북에 그 그림책 정원 1937이라는 공간이 새로 이제 생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전시를 할 것 같고요. 그 의성에서도 사실 거기는 박물관이거든요. 그 의성이 그 조문국이 그 의성 근처에 있었던 그 청동기 시대의 그 작은 나라인데 그때 거기서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인데 사실 그 지역에서는 거의 문화적인 허브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다른 그 유물을 보러 오는 그냥 그 고정된 관객 말고 좀 더 다양한 가족들이라던가 어린이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셔서 거기서 전시를 했는데 정말 많이 오셨어요. 39,000명 정도 왔다고 하니까 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그럼 올해는 청주를 가신다고요? 네, 올해는 청주에 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청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림책 작가 이수지님과 함께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스토리를 들려주는 그림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